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를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뉴스가 있으실 때 뉴스창만 보시면 여러분들 봐야 하는 뉴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는요, 백악관 NEC 위원장입니다. NEC가 뭐냐? 국가경제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C 위원장이 미국 경제의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위치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창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잡는 거 좋다, 금리 인상 좋다.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엔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경제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괜찮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좀 많이 올릴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한국은 경기 침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따라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안 올리기에는 미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환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역시나 미국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강하게 올릴 가능성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약간 강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CB입니다. 유럽은행이죠. 유럽은행은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드디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금리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유럽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환율 문제라던가 그리고 역시나 부채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은 잡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를 얼마나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착륙, 가파르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이라고 하는 좀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두 개가 함께 오는 건데, 인플레이션 잡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게 잡힐까 안 잡힐까가 좀 중요한데, 저도 그거는 잡힌다 안 잡힌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잡기 어렵다라는 현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고위험 채권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자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이자가 높아지게 된다면 사채 이자도 높아지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통상 유효 이자율이 12%가 넘으면 시장 신뢰가 붕괴하는 조짐이라고 보는데, 이 선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 빌려줘, 나 12%로 이자 낼게 라는 건데, 야, 너 그만큼 힘드냐? 라고 바라보게 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업이 많이 힘들어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야, 나 돈 좀 빌려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돈 좀 빌려줘, 근데 왜? 많이 힘들어서 그래. 야, 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200으로 갚을게.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 정도로 힘드냐? 너 상황이 되게 안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갚을 수는 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빌리지 않으면 이자를 내기도 힘들고 영업이 유지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채무 불이행, 돈 갚을 수는 있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거 신뢰가 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들은 싸그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 경제가 지금처럼 어제처럼 아무 일 없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뭔가가 일이 터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데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벌써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어찌됐든
됐던지 간에 장기화되면 좋지 않겠죠.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직장이 있다가 뭐 그만뒀다든지 잘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텐데, 수입이 없는데 쓰는 돈만 있으면 적자겠죠. 그게 지속이 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장기화되면은 되게 안 좋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자금이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인 건데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 있고 그 고물가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 이거 막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뉴스를 보아하니 문제는 많은데 왜 자꾸 외면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뉴스창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뉴스니까는 폭락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는 망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그냥 개박살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조금 안심해도 되지만, 이런 뉴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이 문제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건 주가로 반영하게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 해결책이라든가 해결 방안은 여전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연준에서 경기 침체 없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에이 경기 침체 그렇게 쉽게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에이 경기 그냥 뭐 올라가겠지, 기다리면 올라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듯 그냥 희망만 가지게 하는 것이 과연 전문가로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인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여전히 경기 침체, 그러니까 증시가 개박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볼 때 그냥 겁만 먹지 마시고 이런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개박살이야, 이제 그냥 뭐 나 인버스 투자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안 나오면 나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좋은 뉴스는 보여지지 않네요. 해결되는 뉴스가 나온다면 제가 언제든지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면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